파워 딜리버리 이제 뒤에 별도의 RTC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USB 파워 딜리버리라고 하면 단순하게 '파워만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USB 파워 딜리버리는 이 베이스밴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원와이어 시리얼 프로토콜이고 USB 파워 딜리버리를 통해서 USB 타입 C는 버라이어티한 기능을 갖다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능 구현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페이지에서 계속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터네이티브 모드는 USB 파워 딜리버리 단선, 그러니까 시리얼 프로토콜을 통해서 한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CC라는 핀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HDMI나 디스플레이 포트 같은 썬더볼트 이런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갖다가 USB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보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통신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공급업체는 vendor defined 메시지라 그래서 VDM 메시지를 보내면은 호스트, 즉 소스에서 싱크 디바이스 쪽으로 이 VDM 메시지를 보내면은 '아 너가 지금 연결된 게 얼터네이티브 모드 어떤 그래픽을 지원하는구나.' 그거를 디텍션이 되면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래픽을 갖다가 노트북에서 모니터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USB 타입-C에는 총 이렇게 24 핀이 되어 있고 얼터네이티브 모드는 이 현재 보시는 것처럼 TX1 플러스 마이너스, TX2 플러스 마이너스, RX 플러스 1, RX1 플러스 마이너스, RX2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페어는 그러니까 TX1, RX1 한 페어가 데이터로 할당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한 페어는 얼터네이트 모드, 즉 그래픽을 보내는 인터페이스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배터리 차징 같은 경우도 현재 두 가지 방향으로 모두 지원할 수가 있죠. 그 두 가지 방향이라 하는 부분은 하나는 과거에 USB D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배터리 차징 스펙 1.1을 지원하는 것 부분과 다른 한 가지 인터페이스는 USB 타입-C를 통해서 기계적으로 볼테지 디바이더 디텍션을 통해서 하는 부분과 CC 핀을 통해서 PD 프로토콜을 주고받아서 파워 딜리버리 지원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작은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터블 어플리케이션으로 적용이 수 있는 요즘 나오는 휴대폰 보면 대부분 다 타입 C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스몰 라운드 형태의 폼팩터로 되어 있다는 게 타입 C 장점이 될 수 있고 또 새로운 핀은 CC12와 사운드 밴드 유즈라 그래서 새로운 핀들이 추가됐고 이 핀들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플립업이 가능하다, 리버스 가능하다는 부분은 뭐 저희가 자다가 알람을 맞춰 놓고 자다가 알람 소리가 울면 휴대폰을 끄고 뭐 케이블이 빠졌을 때 다시 그 옛날 타입 A 같은 경우 마이크로 B 같은 경우를 쓸 경우에는 그 방향을 꽂을 때 방향을 찾느라고 애먹을 때가 많았죠. 근데 타입 C는 양방향을 다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다 해결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버스 허브를 지원하기 때문에 정방향이든 역방향이든 어떤 방향 꼽든 타입 C는 인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장점이 될 수가 있죠. 기존에 USB 3.1이 나왔을 때 USB 3.0 과거에 알고 있던 거와 다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추가된 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CC 핀과 사이드 밴드 유즈, 그리고 V콘 이렇게 불리는 핀들이 있는데 이 핀들은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SB 타입 C 스펙에서는 네 종류의 케이블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양방향 전부 USB 3.1 풀피처 타입 C를 지원하는 USB 풀피처 타입 C 플러그가 되어 있는데 이 풀피처라는 부분은 데이터 통신을 10기가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통신 5기가, 하나의 TX 플러스 마이너스 RX 플러스 마이너스 페어로 데이터 5기가를 지원하고 나머지 TX 플러스 마이너스 RX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픽을 보내고 그리고 파워 딜리버리도 20V에 5A의 100W를 보낼 때 이 세 가지를 모두 지원할 때 갖다가 풀피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양방향 모두 타입 C가 되어 있는 경우고 또 하나는 양방이 전부 USB 타입 C로 되어 있지만 인터페이스는 USB 2.0까지만 지원하는 형태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물리적인 인터페이스는 타입 C지만 데이터 통신 관점에서는 USB 2.0만 지원하는 플러그 형태가 있고 다른 한 방향은 모두 다 USB 한쪽 인터페이스는 USB 타입 C 풀피처로 되어 있지만 다른 한 방향 USB 2.0만 지원 형태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하나 어댑터블 케이블이라는 부분은 커스터마이즈된 케이블인데 한쪽 방향은 아예 보드에 어플리케이션 보드에 아예 댐이 되어 있는 거죠. 커넥터가 아니라 보드에 댐이 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타입 C로 빠져 있는 그런 어댑터블 케이블 형태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USB 타입 C 스펙에서는
이 네 종류의 케이블이 정의가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SB 케이블 길이는 이제 1m, 3m, 4m인데 보신 것처럼 속도가 빠를수록 외부 노이즈에 취약해지고 외부의 노이즈에 취약시되다 보니까 이 케이블의 길이도 점차적으로 짧아지게 되었습니다. 480Mbps를 지원할 때에는 USB 2.0 스펙 당시에 나올 때는 5m로 되었지만 현재는 4m로 되어 있고 USB 3.1 Gen 2 10기가를 지원할 경우에는 1m, USB 3.1 Gen 1을 지원할 경우에 3m를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USB 타입C 케이블에는 케이블에 D 플러스 마이너스 1페어가 있고요. 그리고 풀피처 USB 2.0과 USB 3.1 데이터 오퍼레이션을 지원하는 USB 타입C to USB 타입C 케이블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당연히 V콘이 되어 있고 V콘은 뒤에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풀피처 케이블 및 또는 3A 보다 큰 전류를 일렉트로닉 마크드 케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렉트로닉 마크드 케이블은 USB 파워 딜리버를 지원할 수 있어서 20V에 5A 100W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케이블이 아니고 만약에 일반적인 케이블을 통해서도 100W를 보낼 수 있다고 하면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USB IF 임플리멘테이션 포럼에서는 이런 파워 딜리버를 지원할 수 있는 스펙까지도 모두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그럼 새로운 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면은 USB 타입 C에 새로 추가된 컨피그레이션 C1, CC2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즉 커넥션 디텍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얘가 어떤 방향으로 연결이 됐구나. 양방향을 다 지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연결이 됐는지를 디텍션 한 다음에 USB 2.0 같은 경우는 보드 내에서 어떤 방향에 꼽히더라도 DPDM을 쇼트시켜서 USB 호스트에 DPDM에 연결해 줄 수가 있는데 USB 3.1 제어능 같은 경우 고속 스피드, 즉 얘네는 5GHz의 하이 슈퍼 스피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PCB 상에서 쇼트시켜서 호스트에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USB 스위치를 넣어 가지고 그 USB 스위치 중에 어떤 방향으로 연결이 되든 호스트와 연결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때 어떤 방향으로 연결이 되었는지를 디텍션하기 위해서 바로 이 CC핀에 연결된 걸 디텍션한 후에 USB 스위치의 방향을 패스를 셀렉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CC핀에 연결된 저항값이 풀업이냐 풀다운이냐에 따라서 얘는 파워를 줄 수 있는 소스구나 아니면 파워를 받는 싱크구나 그런 디텍션도 이때의 CC핀의 풀업 풀다운 저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볼테지 디바이더를 통해서 공급하는 전류를 5V에 5A나 5V에 3A를 줄 수 있는 건데 이에 이 CCP는 베이스밴드 커뮤니케이션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PD를 지원할 경우에는 양쪽 소스와 싱크 쪽에 모두 PD를 지원할 경우에는 이 베이스밴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소스냐 싱크의 롤 셀렉션도 할 수 있다. 이게 또 CCP를 통한 할 수 있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과거에 지원하던 이 배터리 차징 스펙 1.1을 모두 지원한 것과 더불어 이 타입 C에서는 앞서 슬라이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풀업의 저항값에 따라서 5V의 3A나 5V의 2.5A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풀업 뒤에서 이제 슬라이드 나오겠지만 이 풀업 저항값에 따라서 이 싱크에서 받을 수 있는 전류값이 틀어진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디자인하는 하드웨어 엔지니어 측면에서는 항상 5V에 4A로 세팅을 해 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5V에 4A 우물을 만들면 싱크가 표주박을 들고 와서 자기가 먹고 싶은 전류만큼 1.5A를 먹고 싶으면은 이 풀다운 저항값을 세팅을 1.5A로 먹을 수 있게 3A를 먹고 싶으면은 4A를 먹을 수 있게 세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전압은 최대 20V까지 전류는 최대 5A까지 세팅을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공급 전류 용량은 두 가지 방법으로 셀렉션이 가능한데 좌측에는 저항을 통한 볼테지 디바이더로 5V에 3A를 줄 수 있는 방법, 다른 하나는 전류에 소칭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간단하게 전류, 이 풀업의 저항값, 풀다운의 저항값을 통해서 이 싱크가 받을 수 있는 전류값을 셀렉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소스 DFP라고 하죠. 다운스트림 패칭 포트에 CC에 V버스 이 CC에 연결된 이 5V CC에 공급되는 이 전압이 5V일 경우에
내가 만약에 이 소스에서 주고 싶은 전류의 리미테이션을 갖다가 5V 1.5A로 하고 싶다. 그럼 일대 5V의 풀업에 대한 저항은 22k를 달아야 되는 거고, 나는 여기에 이 포트를 3A를 주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10k의 풀업 저항을 달아줘야 합니다. 근데 이 CC핀에는 5V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V버스에 5V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많은 하드웨어 엔지니어 측면에서 디자인 측면에서는 모두 다 인제 5V를 공급하지만 일부 인제 3.3V를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때 저항값을 만약에 나는 1.5A만 공급을 해 주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12kΩ 풀업을 3.3V 에다가 나는 4.7kW를 통해서 3A를 공급해 줄 거야. 그럴 경우에 이 3.7kW를 갖다가 달아 줄 수가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디자인 측면 할 때는 이 소스 쪽은 이 공급해 줄 수 있는 용량을 5V에 3A 즉 15W까지 만들어 놓으면은 보통 싱크 쪽에서 저항값을 두는 거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싱크 쪽 같은 경우는 항상 5.1kg로 해 놓고 위에 소스 쪽에다가 저항값을 바꿔 주면은 이 소스 쪽에 있는 저항값에 따라서 싱크는 항상 가져갈 수 있는 전류가 자기가 1.5A냐 아니면 4A냐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이 양쪽 어플리케이션을 모두 만든 어플리케이션 제조사의 경우에는 선택해서 할 수 있지만 싱크 쪽 같은 경우는 5.1kg 픽스를 시켜 놓고 이 소스 쪽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왜냐하면 이 전류 용량에 따라서 본 코스가 틀려지니까 계속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부분이 인제 일반적인 타입 C를 연결하는 소스 싱크에 어떤 시퀀스로 연결이 되는지 그 얘긴데, 보신 것처럼 케이블이 지금 연결된 거라고 가정을 하면 V버스 케이블이 연결된 거죠. V버스랑 CC가 연결되고 이때의 소스 쪽에는 5V에 22kV 풀업이 됐습니다. 22kV 풀업이고 이 디바이스 쪽 싱크에는 5.1kV 풀다운이 돼 있죠. 22kV 풀업이면 아까 저희가 어떤 거라고 했었죠? 바로 1.5A 캐pa비리티를 줄 수 있는 소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은 과거에 USB 3.0 같은 경우는 V버스가 항상 스위치가 닫혀 있어서 항상 디바이스가 꽂히면 V버스를 통해서 전류를 받고 핸드 쉐이킹을 들어갔지만, 지금 같은 경우 USB 타입C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부분. CC로 먼저 어떤 어플리케이션인지 디텍션이 된 이후에 V버스가 클로즈가 되고 그다음에 V버스를 통해서 이 전류를 공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반대로 연결됐을 때 지금 이제 반대로 연결하면서 이 소스 쪽의 저항값을 22k에서 10k로 뭐 바꿨죠. 10k는 뭐였죠? 저희가 3A였습니다. 케이블이 연결이 되고 쓰는 거구나. 이 버스가 스위치가 닫히고 전류를 갖다가 소스에서 싱크 쪽으로 공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비용을 추가하면은 플립이 가능해집니다. 비용을 추가한다는 부분은 바로 가운데 그림에 보시면은 이 크로스 포인트 스위치가 하나가 들어가 있죠. 크로스 포인트 스위치가 이 케이블을 통해서 들어간다. 이 크로스 포인트 스위치가 아니고 가운데 이제 케이블이고, 양쪽 소스와 좌측 소스와 우측 싱크 쪽에 크로스바 스위치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어떻게든 꼽던 이 크로스바 스위치를 이 CC핀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꽂혔는지 디텍션해서 이 크로스바 스위치에 알려주면 어떻게 꽂히던 데이터는 이 USB 인터페이스에 데이터 인터페이스로 연결이 되고, 그래픽은 디스플레이 포트, 그래픽 인터페이스로 연결할 수가 있죠. 양쪽 어플리케이션에 똑같이 이 크로스바 스위치만 연결하면 어떠한 방향으로 연결하든 그래픽과 데이터를 동시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언플립 연결이라는 부분은 USB 한쪽 인터페이스, USB 3.0 같은 경우는 이 플립을 해야 되지만 USB 2.0형 같은 경우에는 이 PCB 상에서 쇼트를 시키면은 쇼트 시켜도 이 시그널 인테그리티 측면에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언플립 형태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플립 연결하는 부분은 이 풀피처형 USB 3.1 제논 젠2는 TX, RX 두 개의 페어 중에 한 개의 페어만 액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보신 것처럼 PC1은 플립으로 연결했어요. 뒤집은 거죠. 원래 아까 앞서 페이지는 언플립이었고
뒤집어서 연결하면 CC1이 CC2, 소스와 CC2로 연결이 되고 이걸 크로스바 스위치에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이 크로스바 스위치에서 인터페이스는 그 디바이스 쪽에는 스포스피드 TX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쪽 소스 쪽에 스포스피드 채널 2, 패스 2로 연결이 되고 이게 SOC에 스케일러 쪽에 소스 쪽에 한 소스 쪽에 인터페이스 연결이 되는 거죠. 보시는 이 시퀀스를 보면은 CC로 먼저 디텍션을 해서 크로스바이 스위치에 데이터 패스의 셀렉션이 이루어지고 그럼 당연히 이 싱크 쪽에 있는 데이터 인터페이스와 이 소스 쪽에 있는 데이터 인터페이스가 맞물려서 제대로 연결이 돼 가지고 이 USB 호스트라고 할 수 있는 이 SOC 쪽으로 연결을 패스를 이어줍니다. 이게 플립 연결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여태까지 유핀의 구성이었던 CC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새로 추가되는 사이드밴드 유즈 SBU1, 2는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SB Type-C 같은 경우는 그래픽 인터페이스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그래픽 인터페이스는 핫플러그 디텍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HPD라고 하죠. 핫플러그 디텍션이 있기 때문에 이 바로 SBU 핀을 갖다가 그런 핫플러그 디텍션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과거에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은 이어폰을 연결할 수 있는 3.5파이 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요즘엔 사라지고 거기 타입C 포트에 타입C 인터페이스가 있는 헤드셋이나 헤드폰을 연결할 경우에 이때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어떤 걸 쓰냐 바로 이 사이드밴드 유즈를 갖다가 그 오디오 인풋 아웃풋 인터페이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일반적인 시그널은 싱글 엔디드 50옴 로 되어 있고요. 사이드밴드 유즈는 핫플러그 디텍션과 이런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사용을 해 준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V코는 뭐냐? V벳은 알겠는데 V버스는 알겠는데 V코는 뭐냐? V버스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5V에 4A냐, 5V에 1.5A냐 아니면 파워 딜리버리 통신 프로토콜 이후에 50V에 20V에 5V에 20A를 줄 거냐 이렇게 V버스 줄 수 있지만 V코는 당연히 이 V버스 스위치가 닫히기 전에 통신을 해야 되겠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볼테지 디바이더 디텍션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로 이 V콘으로 V버스가 항상 선제적으로 전원이 들어왔는데 이 V콘에 선제적으로 전원을 공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V콘으로 전원이 들어가야지 5V에 4A를 줄 수 있는지 5V에 1.5A를 줄 수 있는지 이 디텍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V콘은 바로 이 CC핀을 통해서 몇 암페어에 몇 볼트를 줄 수 있는지 그 디텍션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공급되는 CC핀을 갖다가 V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언제 V콘이 필요하냐? 바로 이런 소스 디텍션, 소스와 싱크와 그 롤 디텍션을 하게 할 그 기능이 필요할 때 이 V콘이 필요한데 또 보면은 여기 보면 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노라고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USB 타입C 케이블 내에 리피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그 리피터 기능을 위해서 그 안에 있는 IC에 전원을 공급해 줄 때 이 1W의 V콘이 필요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렉트릭 마크드 케이블은 파워 딜리버를 지원해야 되는 케이블이고 이 파워 딜리버를 지원한 케이블 같은 경우는 내부에 IC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IC를 EMIC라고 부르고 이 EMIC 같은 경우도 동작을 하려면 전원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 전원을 어떤 핀으로냐? 바로 V콘으로 줍니다. V콘으로 줘서 나는 파워 딜리버리를 지원하는 케이블이야라는 걸 갖다가 소스와 싱크 쪽에 모두 다 알려주는데 바로 이 케이블 내에 EMIC가 CCP나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양쪽 소스와 싱크는 이 EMIC 연결되는 CCP의 내부 인터널 풀 다운 저항을 디텍션해서 알 수가 있고 당연히 그 디텍션을 위해서는 바로 이 V콘을 통해서 전원이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뒤에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V버스핀은 또 동일합니다. 과거에 USB 3.0까지 5V 900mAh 배터링 차징 스펙 1.1을 통해서 1.5A까지 지원하는 그 기능을 동일하게 V버스를 지원하고 V버스핀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에 대한 볼테지 드롭을 많이 상쇄시키기 위해서 타입C에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핀이라고 할 수 없지만 USB 3.0에서도 똑같이 있지만 한 가지 좀 달라진 점은 TX 플러스 마이너스와 RX 플러스 마이너스 디퍼런셜 페어가 최대 10기가까지 지원한다. 과거에는 한 페어만 지원해서 5기가까지였지만 최대 2페어를 지원하면서 10기가까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버헤드 패킷까지 생각을 해서 USB 3.1 제너 스포츠피드 5기가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실제 속도 460 메가bps가 되어 있는 분이 오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는 5기가bps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USB 3.1 Gen 2 스피드 같은 경우는 실제 10기가bps고 실제 처리 용량은 1.1기가바이트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타가 아니고 바이트 기준으로 따졌을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60 메가바이트 앞에는 5기가 bps 그래서 그 바이트와 bps 차이로 인해서 나와 있는 거고요. USB 3.1 Gen 1, Gen 2의 경우 오직 한 세트에 TX, RX 페어만 활성화되고 이 이온즉스는 풀피처를 지원할 때 바로 한 페어는 데이터를 트루풋을 지원하고 나머지 한쪽의 페어는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USB 3.2 같은 경우는 그래픽을 지원하지 않고 아예 한 페어가 10기가씩 해 가지고 두 세트가 TX 두 세트와 RX 두 세트가 10기가씩 해서 20기가를 지원할 수 있는 형태가 USB 3.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USB 4.0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USB 4.0 스펙은 현재도 계속 논의 중이고 업데이트 중이고요. 현재 어떠한 유저 케이스에 USB 4.0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하나 예를 들면은 USB 3.0 5기가페이스를 지원하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자동차에서 흔히 말하고 있는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도 다 USB 2.0 기반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RxTX 데이터 라인은 CCNR을 통해서 협상되는 얼터네이티브 모드를 지원하도록 용도 변경할 수 있다. 연결되는 CPU 디바이스에 따라서 체계가 다른 프로젝트 연결될 경우는 이 CC핀을 통해서 통신을 통해 가지고 알터네이트 모드로 모드 변경을 해서 풀피처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PD를 지원하는 액티브 케이블이 연결되는 한 예로 보여준 애니메이션이고요. 지금 타입C를 지원하는 PD 타입C를 지원한 케이블이 연결됐습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케이블 내에는 EMIC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내가 EMIC가 알려주는 풀다운 조항이 내부에 RA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800옴 정도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양쪽에 있는 소스와 싱크 쪽에는 이 PD를 지원하는 케이블이 연결된 것을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쪽에는 지금 5V에 1.5A를 줄 수 있는 케이블이고 우측에 소스고 우측에는 똑같이 5.1kV 풀 다운이 있습니다. 그 V버스가 닫히고 전류를 공급해 주고 근데 케이블 내에 지금 RA 저항 디텍션이 됐죠. 네. 그런 다음에 디텍션이 되면서 V콘을 갖다가 공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때 이 케이블 내에 있는 EMIC는 어드버타이징을 해야 되겠죠. 양쪽 소스와 싱크 쪽에 이거는 PD를 지원하는 케이블이야라는 거를 알려줍니다. 맨 처음에 최초 행위는 보신 것처럼 단순하게 볼테이지 디바이더를 통해서 이 5V에 1.5A를 줄 수 있다는 걸 알려준 다음에 V버스를 통해서 전류가 공급이 되고 이때 스위칭을 하고 나서 V콘, 즉 CC핀을 통해서 V콘을 통해 가지고 내부에 있는 EMIC에 전류를 주면은 이 PD 케이블 내는 이 EMIC는 나는 지금 5V에 1.5A뿐만 아니라 파워 딜리버리 20V에 5A까지 줄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어드버타이징 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내부 케이블은 앞서 있는 애니메이션하고 동일하게 보신 것처럼 아래에 풀다운 저항이 있고 내부에 SOP, 스타트업 패키지라고 해서 이 EMRC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USB Type-C 스펙에서 그대로 카피해서 가져온 부분이라서 이 내용과 앞서 애니메이션은 이 지금 현재 페이지를 베이스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